채널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국제부장 최명수입니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구멍뉴스. 오늘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보이는 레바논 전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융단 폭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9월 23일 월요일이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세 정파 헤즈볼라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어떻게 단행했는지, 왜 했는지, 그에 대한 각국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북부 화살, 이스라엘군이 명명한 이번 공습 명칭입니다.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인 순항미사일과 1000kg짜리 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로켓, 최대 2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로켓, 무장한 무인 항공기 즉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표적 대상엔 헤즈볼라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무기가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전투기와 폭격기가 헤즈볼라의 거점 13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전면전 수준입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번 폭격으로 어린이 35명과 여성 58명을 포함해 49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는 1645명입니다. 12명이 사망하고 2800명가량이 다친 지난 17일 삐삐 즉 무선 호출기 폭파 사건, 다음날 2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다친 워키토키 즉 무전기 폭파 사건에 이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처럼 통신기기에 폭탄을 심어 터뜨리는 이 사건을 이른바 빨간 버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 피라스 아비아드 보건부 장관은 병원과 의료시설, 구급차들까지 공격당했다. 각급 학교와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남부와 동부까지 모든 주거지가 폭격을 당했다. 일부 폭탄은 베이루트 북부까지 날아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레바논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부 민간인까지 북쪽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레바논 남부 항구 시돈에서 수도 베이루트로 향하는 도로에 피난하는 차량 행렬로 교통지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대의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 명분은 북부에 있는 자국 국민들의 귀환입니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하마스와 연대를 표방하면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레바논 국경과 접한 이스라엘 북부의 주민들은 계속된 공격에 피난길에 올랐고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피로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었죠.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새로운 전쟁 목표로 공식 지정,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텔아비브에 있는 군 본부 지하 지휘실에서 헤즈볼라와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어를 넘어서 헤즈볼라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호이자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이죠. 이스라엘은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북쪽으로 더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괴멸에 이어 헤즈볼라 섬멸에 나서겠다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레바논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헤즈볼라가 지난 20년간 건설해온 전투 인프라가 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으로 레바논 동부의 시리아 국경지대를 노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공격 대상이 된 동부 베카벨리는 1982년 헤즈볼라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도움을 받아 창설한 곳이자 오랜 세월 주둔해온 곳입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필요할 경우 레바논 침공을 위해 지상작전을 시작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 대한 위협을 줄이려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내로 발사한 로켓포탄이 지난해 10월 7일이죠. 하마스 침공 이후 무려 9,000발에 달한다. 23일 월요일에 하루에도 230발이나 된다. 면서 레바논 남부를 전쟁터로 만든 것은 바로 헤즈볼라다 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양쪽 피해를 살펴보면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과 국경 충돌로 지휘관을 포함한 500명가량의 전투원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여 북부 국경 지역에서 약 7만 명이 이주했고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약 15만 기의 로켓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장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헤즈볼라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군사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즈볼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비국가 무장단체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이슬람 단체죠. 1982년 창설된 이후에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때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을 받았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에서 레바논 측은 1191명, 이스라엘 측은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양측은 34일간 교전하다 유엔 중재로 휴전했습니다. 이후 헤즈볼라는 중요한 무기 공급 경로를 확보했고 무기고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레바논 동부 산악에서 더 많은 지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더 잘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정교한 요새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 가자지구 순위파 무장 세력인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충돌을 벌여왔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병력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헤즈볼라 병력은 정규군 3만, 예비군 2만으로 5만 명가량입니다. 이스라엘은 육해공 포함해서 정규군 16만 9,500명,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63만 4,500명에 이릅니다. 이번 대규모 공습에 아랍권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이라크는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아랍 지도자 긴급회의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레바논 주둔군 유엔 임시군이죠. 민간인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펜타곤, 즉 미국 국방부는 중동 긴장 고조에 미군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배치할지에 대해선 작전상 보완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약 4만 명의 미군이 이라크, 시리아, 페르시아만 국가의 기지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전면전, 일촉즉발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전체로 확산되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 지상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 외신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아니라 하마스와 예멘, 후티,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있는 이란 주도의 축과 싸워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 또는 불의 고리로 알려진 이스라엘 지원 중동 무장 세력과 마주쳐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물러설 것이라는 도박으로 위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반대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굴하지 않고 가자 휴전 합의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공습에 이어 지상전을 감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힘을 잃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북부의 헤즈볼라까지 세 곳에서 육지 분쟁을 동시에 치르려는 시도가 과연 타당할지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을 벌이려면 수많은 예비군을 소집해야 하는데 지난해 가자지구에 복무하면서 예비군들이 이미 지쳐져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헤즈볼라 전략으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CNN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은 이스라엘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란의 개혁주의파 새 대통령 페제시키안도 중동에서 확전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연락하고 있다.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알-아크사 홍수라는 작전명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빨간 버튼 계획과 북부 화살 작전으로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유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